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반브라운 복덕바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12월 6일자로 발표한 산업별 대출금 현황, 그냥 제목만 들으면 딱딱해서 더 이상 제목에서부터 눈길이 가지 않죠. 근데 굴껍데기 까먹다가 이빨이 빠질 정도로 뚝 소리와 함께 어금니 사이에서 딸려 나오는 게 있는데 바로 진주알. 이건 뭐 정말 개탔다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 되죠. 이에 버금가는 일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그냥 한국은행 산업대출이라는 고리타분한 지표를 슬쩍 들여다보는 순간 깜짝 놀랄만한 숫자들이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산업대출도 거의 가계부채의 찬란함과 비견될 정도로 갈수록 부채 수준이 달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토끼하고 방아를 같이 찌을 일도 없을 텐데 대한민국 부채 수준은 정말 지구 궤도를 벗어날 정도니까요. 그만큼 참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1875조 원, 전분기 말 대조 32조 원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산업대출은 일단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무역수지 쭉쭉 올려주면 좋은 건데 이게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 자체가 당장 올해 말 1.4%를 달성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어제 발표한 잠정국민소득이 0.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리 낙관적인 지표가 되지 못하는 게 상저하고 연말 1.4%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다음 달 그러니까 4분기 0.7%를 갈아치워야 목표치에 이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국내 경기 자체가 톱니바퀴 발톱이 빠져버린 것처럼 헛도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무역 수지가 개선된다고 하지만 성장률 자체가 제대로 성장판을 열고 앞으로 직진해야 하는 시점에도 여전히 공회전이 심해서 시커먼 연기만 내뿜고 있는 경기 침체의 본격적인 궤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업종별 대출 현황을 보면 이건 뭐 정말 답정 너 모든 문제의 답은 딱 너로 정해져 있어. 그게 바로 부동산. 아니 어떻게 산업별 대출 자금 현황에도 그렇게 존재감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말이야. 억수로 존재감 떠네. 부동산업이 여기에서도 말 달리는 대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조 원에서 8조 원으로 너끈히 조 단위로 부채를 늘려가고 있고요. 예금은행 역시도 지표를 보면 딱 밑줄을 그을 만큼의 두드러진 약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건 바로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대출 증가세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 PF 자금 문제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부동산 업황이 거의 떡락 수준으로, 아니 찌을 쌀도 없을 정도로 사업성이 거의 소멸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당장 산업이라는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금이라는 연료가 필요한데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대출을 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 개인 부채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 거예요. 호흡기 입에 물고 마라톤 42.19km를 달리는 건데 개인도 자산을 빚으로 끌어와서 집값 상승 염원을 비는 탑돌이 하려 하고 탑을 쌓은 거고 기업도 생산성을 빚으로 끌어와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탑돌이 하려고 똑같은 탑을 쌓은 거고 이거 거의 뭐 푼 거탑이네. 무슨 군대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렇게 자산을 개인의 소득으로 쌓을 수 없으니 빚으로 해결하고 이렇게 수익을 기업의 생산성으로도 쌓을 수 없으니 여기도 빚으로 해결을 하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코리아나의 위상이 바로 이런 건가? 정말 눈앞이 아득해지는 느낌도 들고요. 우리나라 큰일 났다는 생각도 번뜩 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선 대출이 어느 순간엔 무역수지 흑자라는 금자탑을 쌓을 것으로 기대를 해야 하는 건데 갈수록 OECD 국가 중에 하위권을 머물고 있는 경제지표가 셀프로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찌르는 듯한 느낌도 들죠.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대출 부분도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그냥 고리타분한 지표 속에 아주 심각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만큼 지금 부동산이라는 말이 들어간 모든 곳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산업대출 부분 중에 부채 문제가 심각한 곳들이 기승전 부동산이라는 결론이 나오듯이 여기서도 부채의 마각이 드러난다는 건 정말 한국은
부동산이 떠받치고 있는 산업 구조이기는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게 부채로 쌓아놓은 담보 가치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엄청난 가속이 붙어서 공포감이 느껴질 정도로 집주인들을 떨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지방에서는 대구와 부산 집주인들이 죽상이 돼서 지금 집값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머지않아서 서울 수도권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그냥 돌아가는 회전목마 니께 내게 되고 내게 니께 되고 돌고 그런데 이런 작은 시차는 결국 같은 판사리 안에서 돌아. 그러니까 서울 지방 가릴 것 없이 이번 2차 하락장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전세가가 고공행진한다는 말은 다 잡소리죠. 일단 대구 부산 입주량만 봐도 2만 1000가구 그리고 14,000가구가 벼르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지금 집값이 50% 이상 빠지는 그냥 집값이 수제비 띄우듯이 순식간에 뚝뚝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손에 들고 있던 밀가루 반죽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대구 부산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둘 다 부동산원 데이터에 의하면 마이너스 7.9% 정도로 공동 선두권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률이 두드러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1차 하락장을 정말 호되게 맞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미분양 물량이 적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니 차가 파킹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이 빽빽한데 또 다른 한 무대 개의 차들이 파킹하려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건 뭐 거의 미칠 지경이죠. 역대 최대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가 하락폭은 대구가 마이너스 12% 그리고 부산은 마이너스 10%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 역전세난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주변 전세가가 완전히 초토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12월 2차 하락장과 맞물리게 되면 그냥 골로 가는 함수 관계로 딱딱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세가 올라서 매매가를 받쳐줄 거라는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해대니까 집주인들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게다가 신축 분양단지가 많다 보니까 전세 약세 문제에서 비롯되는 매매가 약세 현상도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피가 쏟아지고 있어요. 특히 수성구 아파트들은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잔금 못 치고 마이너스 피가 터지고 있는 곳들이 즐비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그냥 지방에서의 부동산 폭탄이 터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 동시다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 꽃다발. 그러나 부동산에서 제일 무서운 건 동시다발. 이런 현상이 지금 서울에서 특히 노도광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에서 반토막 아파트가 나오듯이 똑같이 서울에서도 특히 노도광, 소형 평수, 얼마나 회전율이 좋은 평수였습니까? 가격도 은근히 단단해서 갭투 하신 분들이 가장 선호했고 한마디로 하면 투기 수요의 먹잇감이었죠. 그리고 영끌들의 관역이었고 그냥 쏘면 10점 만점에 10점이었으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 아주 쪽박이 깨지고 있습니다. 노원구 이제 뭐 4억대 거래가 그냥 서스럼 없이 나오고 있고요. 2021년 거래가 소형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7억 가까이 됐는데 하락률 36%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호가가 훅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실거래가 미친 듯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을 하면 일단 매물 거두고 전열 정비에 들어가면서 호가는 보합으로 가는데 워낙 여기는 투기 수요가 많이 들어왔던 곳이라서 약간의 가격 변동, 그 진동폭이 커지면 바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러니 바로바로 호가를 쳐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쪽 아파트들 호가 방어세가 상당 부분 얄팍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건 뭐 곧 실거래가에서도 바로바로 거래가 성사가 되면 뚝뚝 떨어지는 가격으로 밖에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하락 지표로 등재가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상계동, 중계동 쪽 아파트들, 중계그린, 그리고 상계주공 9단지 등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에 이르는 거래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도봉구 쪽도 소형 평수가 강세였는데 여기도 하락률이 30%가 넘는 추세로 떨어지고 있고요. 일부 집주인들은 급매로 가격을 싸게 내놓으려 해도 시세가 너무 급락한 물건은 부동산 사장들이 오히려 가격 방어에 해롭다고 해서 이 가격에 내놓으면 안 된다는 퇴짜를 맞고 있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아파트 호가 방어세를 아무리 실드 치려 해도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는 사람 어떻게 막겠습니까? 아마도 노도광에서 제일 먼저 항복 매물들이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그만큼 갭 투자 수요가 바로바로 시세 확인하고 최소한의 내상만 있고 나가려 하기 때문에 그냥 던질 가능성 많습니다. 그리고 강북 지역 역시도 노원 도봉의 분위기 그냥 같이 가는 거의 비슷한 리그니까 리그의 분위기 따라갈 가능성 높은 거고요. 이렇게 서울도 지방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락 조짐이 벌써 9월부터 이런 분위기 쎄한 느낌들이 많았었는데 애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열심으로 집값 뛰어버리고 온 사방 호가방어쇠 부채살 펴듯이 쫙 펴서 이거 무슨 이순신의 하객진도 아니고 그렇게 방어를 하려 했지만 기세를 이기는 부동산은 없어. 그만큼 하락세가 너무 한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었기 때문에 백기 들고 구덩이에서 나오는 매물들 많을 겁니다. 이때부터는 그냥 두더지 게임 되는 거죠. 쏙쏙 머리를 내미는 급급매 뿅망치로 내려칠 것인가 아니면 더 기다려볼 것인가. 지금 이런 분위기를 아주 단순한 샘플로 보여주는 게 바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 딱 봐도 그냥 상반기 1차 하락의 말미였던 때와 아주 비슷하게 가고 있죠. 10월은 2300선으로 끝이 나버렸고 11월이 얘가 지금 치고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더뎌요. 10월 달보다 훨씬 못 미치는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이러다가 2000건 넘어가겠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죠. 심리적인 자물쇠에 묶여있는 거래량은 다시 반전을 기약하기에는 너무도 외롭게 보이는 숫자들로 도배가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매물은 거의 쓰나미급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크리스마스 지나면 연말은 끝나가고 새해가 다가온다는 특히 뭔가를 마무리해야 하는 입장에선 초조해지죠. 이때부터 하락세는 더욱 심리적으로 급냉하게 되고 본전 생각 안 하고 가격을 던지는 불꽃놀이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2024년 새해가 밝기 시작하면서 2023년의 낙폭은 더욱 심각하게 기본적으로 집값 하락 무게감이 극복이 안 되는 그런 아우성들이 터져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시그널을 자꾸 주는 쪽이 바로 분양 참사가 일어나는 아파트들. 이건 바로 매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죠. 검단에서 어제 분양을 끝냈던 왕길역 파크프루지오 경쟁률이 0%대입니다. 전체 1,409명 모집에 530명이 지원을 했는데 경쟁률로 따져보면 0.38대 1. 1대1도 안 됩니다. 그냥 0점대. 경쟁률로 보면 그냥 제로입니다. 최고 경쟁률도 0.63대 1. 그리고 가장 낮은 경쟁률이 0.15대 1. 이러다 정말 경쟁률 소멸되겠다. 특히 여기는 리조트급 아파트라고 광고가 많았었는데 분양가 반전이었죠. 국평이 검단에서 7억 3천. 그러니 당연히 모든 평형에서 미달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지난주 용인에서 대주 피올의 2단지가 15억 정도 되는 고점에서 6억까지 내려와 있고 현장 매물은 5억까지 나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를 사려는 수요는 거의 전무한 까닭에 집주인들이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었고요. 재물포역, 파크매종 여기도 심각하죠. 411세대 모집에 84명이 지원을 해서 전 평형 미달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분양시장도 매매시장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즉 호가세가 버티면 버틸수록 수요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걸 그대로 재현해주고 있죠. 분양가가 비싸면 비쌀수록 외면당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과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개인부채, 산업부채 역시 공통분모는 부동산이었습니다. 한국의 자본구조의 근간은 역시 아파트다. 그러니 이렇게 쌓아놓은 담보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 지금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집값이 움직이는 궤적이 심상치가 않죠. 특히 이번 하락장은 서울 지방 가릴 것 없이 1차 때 내상을 많이 입은 곳들이 또다시 깐데 또 까는 격으로 얻어터질 가능성이 많아서 더욱 충격이 심화될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지금의 분양시장 대참패는 바로 매매시장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도 미리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